안녕하세요. 짜증낸 남자 짜랑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하정우의 프로포폴. 8월 10일날 기사고요. 하정우의 프로포폴, 박지원 사위의 대마, 버닝썬의 물뽕은 마약이 아니다. 하정우씨가 맞은 프로포폴 버닝썬 게이트에서 이른바 물뽕,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와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신모씨가 피워서 적발된 대마. 언론에서 마약 사건으로 통칭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물뽕, 대마, 프로포폴은 엄격히 법적으로 분류하면 마약이 아니다. 정확히는 마약류로 불러야 한다. 마약과 마약류는 법적으로 다르다. 천연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천연과 같은 성분의 합성 마약은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마약류 관리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세 가지로 구분되면서 법적으로 좁은 의미의 마약은 3대 천연 재료인 양귀비, 아편, 코카이빛과 그 추출물 그리고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잘 알려진 것으로는 헤로인, 코카인, 모르핀 등이 있다. 법에 정의된 요 약품은 인간 중추신경에서 어쨌든 작용돼가지고 쭈쭈쭉 해가지고 써있고요. 그래서 요것과 대마는 현재 마약류에 포함되긴 하지만 연혁적으로 보면 별도로 취급되어 왔다. 해서 이렇게 금했지만은 쭉 이렇게 있고 어쨌든 마약법이라는 이름으로 57년에 제정됐다. 해서 이렇게 마약법 세 가지 별도 존재해가지고 뭐 정지해서 보실 거면 보시고요. 뒤쪽에 있는 거 제가 잘못 잘랐는데 불면증의 즉각적인 효과 알려지면서 연예인들 중독 문제가 불거지고 2010년 세계 최초로 불법화된 프로포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예인들이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서 불면증 치료가 있었으며 때문에 상시적으로 프로포폴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밝혀지고 의사 처방 없이 투약하다가 부작용에 의해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요게 이제 갑작스럽게 여론에 퍼졌고 그 다음에 지정됐죠. 때문에 미국은 분류하지만 마약류에 넣진 않는다. 한국은 마약류에 넣고요. 대마에 관해서는 이렇게 합법화한 주장도 있다. 제가 아시는 분도 합법화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이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고 자기만 해가지고 자기만 망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뭐 담배는 이제 피워가지고 간접 흡연 그렇게 해서 남을 해치는 경우가 있지만은 사실상 대만은 중독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마약류들을 알아서 혼자서 해가지고 혼자만 망치면은 별로 큰 상관은 안 하겠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퍼지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망치게 되니까 그래서 법으로 지정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중국이 당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막는 것도 있기는 하겠죠. 어쨌든간 그래서 근데 이렇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여러 주에서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 대마까지 합법화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있으면서 한국은 위반 시 철칙은 마약류 중 대마가 가장 약하다. 마약류는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행위를 세분화해서 처벌하는데 수출입, 제조, 매매 등 대량 유통에 관한 범죄는 처벌이 가장 엄하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정우 씨는 범죄 수위가 약하다 라는 글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10명 선임한 하정우 씨 특별한 건 아니다 해서 이렇게 9회에 걸쳐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은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넘겨버렸고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재판 대신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 씨는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뒤 법무부 마른 변호사 3명 이렇게 가율 변호사 3명 추가로 선임해가지고
어쨌든 총 10명의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하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 그는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했다.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로서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쳤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라고 숙였다. 이어서 부끄럽고 염치가 없지만은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서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 저의 모든 거울을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 라고 호소를 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의 깊게 조심해서 살겠다 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10명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취재진이 그렇게 묻자 하씨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특별한 건 아니다. 라면서 법원을 나갔다. 라고 합니다. 하정우 씨는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입니다. 저도 나름 좋아했는데 뭐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깝다고 느끼긴 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 살인이나 성폭행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마약을 했다, 뭐 물뽕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혐오를 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아마 이런 이제 자신들의 공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활들이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은 아마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약물들로 자신의 정신을 보호하지 않을까. 일단은 아마 공감을 해봅니다. 이렇게나마. 때문에 뭐 사실 YG라던가 어떤 다른 쪽에서 마약류를 했다. 이거는 물론 하정우 씨 같이 자신들의 정신을 좀 보존하기 위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걔네들은 대접이었잖아요. 접대였잖아요. 접대랑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혐오감이 없지 않을까 라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를 지금 물론 짜증도 나지만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는 배우든 혹은 공인이라도 어쨌든 어두운 면은 존재하고 그들이 이 하정우 씨라는 배우도 결국에 이런 물뽕을 하듯이 대마를 하듯이 프로포폴을 하듯이 어쨌든 간 누구라도 쉽게 하고 있을 수 있다.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접하는 공인들이 많은데 그들이 건강해 보여도 활기차 보여도 좋아 보여도 결국에 그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그들의 힘이 각자가 세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은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딱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프로포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를 10명이나 고용하여 자신의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자체가 어느 정도 뭐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첫 1심부터 혐의를 좀 더 줄이기 위해 하지도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겠죠. 변호사 10명이 그 돈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 어떠한 연예인이라도 할 수 있다. 어떠한 공인이라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짜남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